안녕하십니까. 세상을 거두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레이 트레이싱을 향한 삼성의 집념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 2년 새 AP 시장에서 가장 큰 뉴스로는 무엇을 꼽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 M&A 시장에서는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려다 최종적으로 실패한 게 있었습니다. 또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삼성이 처음으로 자신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자신의 AP인 엑시노스를 탑재하지 않았던 것을 첫손에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엑시노스를 포기하는 대신 퀄컴으로부터 삼성만을 위한 스냅드래곤 AP를 받아냈습니다. 사실 이 두 개의 사건,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ARM 인수 실패, 그리고 삼성의 엑시노스 2300 출시 포기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묘하게 겹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모바일과 PC의 크로스오버라는 교집합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삼성이 엑시노스 2200을 통해 PC 같은 모바일을 꿈꿨지만 이 발열 문제로 실패해서 갤럭시 S23에 스냅드래곤을 전량 탑재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ARM을 사고 싶어 했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엔비디아가 자신의 GPU를 모바일에 구현하고 싶은 욕망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론적으로 PC 같은 모바일과 PC의 크로스오버는 두 기업이 엔비디아, 삼성 모두 원했지만 아직 미완성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삼성은 자신의 AP인 엑시노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절치부심 중일 것으로 봅니다. 이 얘기를 다시 꺼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최근 삼성이 모바일 기기용 레이 트레이싱 기반 그래픽 기술 개발에 앞장서고 싶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레이 트레이싱은 빛을 추적하는 기술로 스마트폰에서 할 수 있는 게임 그래픽 품질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삼성은 이 기술을 통해서 그래픽 품질과 비디오 게임의 3D 장면에서 사실성을 크게 향상시키길 바라는 것이죠. 삼성의 경영진은 그냥 앉아서 수동적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레이 트레이싱 개발을 원하고 이 개발자들이 모바일 게임을 위한 강선 추적을 최적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발자들을 돕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의 열망을 드러냈다는 생각입니다. 이 사실 삼성 입장에서 보면 레이 트레이싱은 금기어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아픈 과거 때문이죠. 이 엑시노스 2300 출시를 건너뛰게 만든 엑시노스 2200은 바로 삼성이 AMD와의 첫 GPU IP 협업을 통해서 만든 AP였고 레이 트레이싱을 처음으로 적용한 AP였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 때문에 삼성은 엑시노스를 버리고 갤럭시 S23에 스냅드래곤 8 2세대 AP를 전량 탑재했습니다. 이 퀄컴의 칩셋도 레이 트레이싱을 지원합니다. 이 삼성 입장에서는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퀄컴을 넘어서 도약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AMD와의 협업으로 레이 트레이싱을 처음으로 적용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퀄컴을 넘어서지 못해서 온전히 퀄컴 칩을 자신의 폰에 탑재해야만 하는 결과로 나타난 셈입니다. 하지만 실패했다고 목표 자체가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고 레이 트레이싱을 모바일에 구현하려는 야망 자체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삼성으로서는 이번 경영진 언급을 통해서 레이 트레이싱 개선에 더 힘을 쏟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그 엑시노스 차기 버전을 통해서든 아니면 삼성만을 위한 퀄컴의 칩셋을 통해서든 최고 AP를 폰에 탑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 레이 트레이싱은 3D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게임에서는 캐릭터가 사용자 마음대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정해놓은 형태로만 빛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이 트레이싱을 사용하면 빛 흐름 역시 실시간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모든 픽셀의 컬러를 실시간으로 계속 바꿔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연산을 소모하는 작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최고 사양 게임에만 사용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실시간 레이 트레이싱을 실행할 수 있는 것도 최신 세대의 콘솔 혹은 RTX GPU를 갖춘 고사양 PC뿐이었습니다. 이를 스마트폰에서 구현하겠다는 게 AMD와 삼성의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실 고사양 게임의 경우는 모든 장면을 레이 트레이싱으로 처리할 수 없어서 레이 트레이싱과 레스터를 섞어서 사용합니다. 이 하이브리드 렌더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주로 캐릭터나 사물은 레이 트레이싱으로 구현하고 구석의 배경 등은 레스터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해서 GPU의 부하를
줄이면서 게임 그래픽 품질을 높이는 것이죠. 스마트폰용 GPU 같은 경우는 무한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기들과 다르다는 게 이 레이 트레이싱 기술 적용을 까다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전력 효율이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합니다. 그래서 레이 트레이싱을 GPU가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스마트폰에서 실행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발열 이슈도 있죠. GPU를 많이 구동해서 기기가 뜨거워지면 성능을 낮춰야만 기기 부품이 녹지 않습니다. 이때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것을 스로틀링이라고 부릅니다. 이 AMD와 삼성에게는 전력 소모와 발열이라는 큰 과제가 있는 셈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엑시노스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를 가르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삼성은 엑시노스 안에서 AMD와의 GPU 협업이 계속될 것임을 공식화했습니다. 한번 실패했지만 이대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엑시노스 2200에서 활용한 GPU는 AMD의 RDNA2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엑스클립스 920이었습니다. 이 삼성은 통상 모바일의 그래픽 기술이 콘솔보다 5년 정도 뒤처지는 경향이 있지만 AMD와의 협업을 통해서 엑시노스 2200 모바일 프로세서의 최신 콘솔 기술을 빠르게 통합할 수 있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엑시노스 2200이 PC나 콘솔급 이상을 위해 제작된 AMD의 GPU를 모바일 환경에 맞도록 재설계해 놓은 제품인 만큼 앞으로 전력 소모, 발열 등의 부분에서 문제점을 빠르게 해결해 나갈 것임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이 레이 트레이싱 기술에 대한 애착을 드러냈다는 소식에 맞춰서 레이 트레이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